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허세하우스, 유린이, 시즌 종료. 먼저 허세하우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박현주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허세하우스는 지난달 19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예능에서 보기 힘들었던 배우 유아인 씨가 출연했는데요. 아트갤러리 못지않은 3층짜리 허세하우스를 최초 공개하는가 하면 고양이 집사로서의 인간미 넘치는 일상을 공개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5년 밤새겠네요. 혼자 살고 있는 유아인입니다. 우와, 드디어. 야, 무슨, 야, 거실이에요? 야, 모델하우스 영상 같아. 이게 글라스룸 와인룸 같은. 야, 층집이야, 끝이 안 여기? 보이는데요? 2층, 3층? 또 있어. 1, 2, 3층이구나. 와, 아, 3층 3층이 있구나. 침실이구나. 허세 그 자체예요, 집이. 야, 이 집은 길 잃어버리겠다. 너무 커서. 뭐야? 화장실? 이야. 고양이들이 2마리가 있습니다. 도비는 뚱냥이고 어머, 어떡해. 그치, 배가 많이 나오긴 했다. 장비는 엄청 활동적이고 엄청 많이 먹는데도 너무 늘씬하고 아, 역시 집사들은 감자를 캐야 돼. 그 감자라 그래요? 아. 감자 모양이에요. 안 먹자. 아이고, 야, 이거 우리네 아버지들이 쓰는 약간 느낌이 기안팔사님인데. 아유, 세상에 눈곱을 떼주네. 도비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해요. 귀찮은 존재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이게 무책임해지고 싶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아예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근데 어쩔 수 없어, 키우게 되면. 확 변했네. 아, 귀엽다. 눈 색깔 봐. 도비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배. 근데 귀엽다. 귀엽다. 네, 방송 이후에 유아인 씨 관련 검색어들이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3층 집 진짜 넓고 멋지고 좋은데 오르락 내리락 진짜 힘들어.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 외적으로나마 저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동이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과 더불어 인간미 넘치는 유아인 씨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유아인 씨가 출연한 나 혼자 산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산다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연예인도 일상생활은 일반인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탁월한 공감 소구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 유아인 씨가 보여준 어떤 허당미라든지 아니면 고양이 집사로서의 어떤 일상생활도 이렇게 충분히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거는 사실 그 외적인 부분들 일상생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유아인 씨의 그래서 집이라든지 차를 보여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이 약간 감탄하고 또 부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아인 씨의 어떤 인간미를 보기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신기성을 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보면 유아인 씨의 집이 어디냐, 몇 평이냐, 얼마냐, 차가 종류가 뭐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요즘에는 그 스타들 그거보다 더 큰 집도 워낙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좋았던 건 사실 초반에 인터뷰할 때 말이 너무 느리고 자꾸 막 먼 산 보고 해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그 시상식에서 인터뷰할 때도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저러나 약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막 제 나이에 오를 막 그런 무대가 아니고 그런 제가 받을 상이 아닌 막 그런 것들을 막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울렁증이 있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약간의 좀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이야기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도
스타지만 그 일상생활의 모습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연령대 남자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친숙함이 있었고요. 인간 유아인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올라간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도 그냥 화려하다라는 그런 수식어보다는 이 집안에는 이제 유한 씨만의 취향이 여러 개 이제 막 깃들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미술품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집을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게 봤고요. 또 이제 고양이 집사로서의 일상도 자기는 이전에는 뭐 다른 존재를 돌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이 고양이가 이제 친구의 고양이로 이 집에 와서 눌러 앉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고양이를 돌보게 되면서 다른 존재를 돌보는 그런 자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고백도 인상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요리니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20일에 첫 방송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관련 키워드입니다. 백파더는 요리라면 이제 겁부터 먹는 요리 초보들을 위한 방송으로 요리니 갱생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쌍방향 소통 요리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밥짓기부터 계란 후라이까지 기본적인 요리들을 선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토요일 백화더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평상시 음식을 안 하시는 이 요리니 분들도 같이 우리가 따라서 요리를 하고 뭔가 음식 만드는데 재미를 느끼시다 보면 식재료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사실 시작한 거고 내 밥은 내가 할 수 있다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세영이와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쌀을 준비해 주세요. 쌀.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10호 연결이 되면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냄비 돼요. 네네네네, 양은 냄비 됩니다. 네. 지금 질문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그 생수를 꼭 넣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반 수돗물 넣어도 돼요? 지금처럼 다 씻은 다음에 만약에 생수를 넣고 싶으면 마지막에 생수를 넣으시면 돼요. 물 맞출 때만. 밥물을 잡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오늘의 주제는 달걀입니다. 달걀. 자, 아무데나 두들겨서 이렇게 그릇에다 먼저 담으세요. 그렇죠? 해서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됐어. 겁먹지 마시고 조심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노른지 안 터뜨리고 이쁘게 잘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달걀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지. 이제 종료거든요, 저희 이제. 꺼내와. 네, 1분 남았습니다. 알았어. 그냥 막 드세요. 밥 다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서 다음 주 재료 좀 얘기해 주세요. 오, 이제 끝나. 다음 주 재료. 다음 주 재료는 뭐예요? 자, 다음 주 재료는 두부입니다. 생방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좀 준비해봤는데요. 새로 시도하는 건데 다들 애쓰시는 모습 좋아요. 우리 모두 요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시도는 참 좋았는데 뭔가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생방송은 원래 어려워요. 요리니 수를 좀 줄이고 한 사람당 모니터를 2배씩 크게 하는 건 어떨까요? TV 화면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답답했어요. 이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방 요리쇼라는 파격 시도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안정되지 않은 포맷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네,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에 맞춰서 새로운 포맷을 선보인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위원들은 첫 방송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리 초보자들에게 뭔가 요리를 가르쳐주겠다는 기획 의도는 굉장히 참신하고 또 그것을 생방송으로 쌍방향 소통으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면서 도전적인 기획 의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구성상이나 어떤 방송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뚜렷한 좀 한계가 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격 연결을 통해서 여러 이제 요리 초보자들을 연결해 같이 요리를 한다 이런 컨셉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전 테스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MC가 말을 하고 그 초보자가 연결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약간 간격이 있어요. 근데 이 간격이 약간 방송사고로 느껴질 정도의 간격이어서 약간 좋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요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방송은 끝나고 밥을 아직 퍼서 보여줘야 되는데 밥을 계속 푸고 있는데 방송은 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방송 환경에 제한이 많은데
했는데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취지를 어떤 식으로 현실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많은 요린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할 때면 언제든 질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할 만하면 저 질문 있어요. 조금 할 만하면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장이 통으로 제대로 끝나는 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다음 회차에서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포맷에 대한 고민과 정비를 좀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에 참여하는 어떤 시청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고 진행하시는 두 분의 MC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소통도 해야 되고 진행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업무들이 임무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좀 잘 다듬으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시즌 종료. 이번 키워드는 이승환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관련 단어입니다. 2012년 10월 첫 방송 이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를 8년간 담아왔던 사람이 좋다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시즌 종료를 맞았습니다. 시즌 마지막 회에는 데뷔 49년 차 트로트 왕제 태진아 씨가 출연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성공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중독성 있고 흥겨운 가수 태진아의 트로트. 그는 트로트 4대 천왕이 됐습니다. 트로트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동반자이자 목숨과 같은 거죠. 아들이 만든 곡을 불러보니 절로 흥이 납니다. 때마침 녹음실에 도착한 아들 이루 씨. 아들 왔네? 뭐 이렇게 열심히 녹음하세요? 연습하는 거 알겠다고 해서 연습해야지. 태진아 씨는 매번 무대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대형 플랜카드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높이 들면 그 컨셉을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색달라요. 되게 신선하고. 매번 신곡마다 태진아 씨는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냥 오늘만 같아라. 지금 이 순간만 걔도 연장됐으면 좋겠다. 가수로서 욕심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쓰러질 때까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은 거. 그것만 욕심이야. 위원들은 사람이 좋다의 마지막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사람이 좋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마치 힐링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데뷔 벌써 49년을 맞은 정말 트로트계의 대부인데 이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태진아 씨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 같이 이제 문화를 공유했던 분들에겐 또 추억도 되고 따뜻한 위로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젊은 가수들하고 호흡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의식이라든지 용기를 또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좋다가 가지고 있는 포맷이 좀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여주기 좋은 부분들, 또 이제 아름다운 부분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또 미화 프로그램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그동안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아오신 것, 또 선후배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잘 보여줬을 뿐이지 약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 혹은 이제 조금 더 진솔한 고백 같은 거랄지 이런 부분은 좀 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정비된 새 시즌으로 사람이 좋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조금은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좀 연예인들 또 출연자들에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마지막 회였습니다.
마지막 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특별하게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기보다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8년 동안 출연한 출연자들의 모습이 쭉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자막이 나갔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사람을 약간 미화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균형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그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화려하게 보는 연예인들도 인기 정상에서 내려오면 힘들 때도 있고, 또한 이제 오랫동안 연애 생활을 해왔던 사람도 어떤 기복이 있고, 그 시간을 거쳐온 한 사람을 응원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좋다의 어떤 취지였다면 그 의도가 가장 잘 실현된 마지막 회고 엔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8년간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출연해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내면서 화제를 모았던 사람이 좋다.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